제가 어떤 인덕터 같은 기술에서 코일의 방향을 이렇게 인덕터를 이렇게 바꾸게 코일의 방향을 바꾸면 전기 공급 구조로 들어간다. 모터 같은 데서도 코일을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감게 되는데 반대 방향 바뀌면 전기가 그쪽으로 향해서 전기에서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생성되지 않아요. 전기 자기장이.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하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고요. 그래서 코일의 방향을 바꿔가지고 인덕터를 전기 공급 구조로 가져가거나 전자석 있지 않습니까? 전자석에 이렇게 코어를 철로 보통 철심으로 하는데 이거를 코일의 방향을 뭐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이런 코일들을 갖다 감아놓게 되면 좀 더 파워가 세지거나 거기다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조금 넣어주면은 좀 이렇게 그게 또 파워가 세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어디로 갔나? 이렇게 대난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이런 식으로 이게 반도체에도 들어가는 기술인데 반도체 플로팅 게이트로 들어가 이렇게 회선보다 좀 두텁게 만들어면 이게 전기가 좀 더 많이 축적이 된다. 이게 카패시타가 된다. 이거 하나만 코팅을 해주면 플로팅 게이트가 수천만 개가 수십 쪽 해가지고 1과 0으로 표시해서 저장 구조. 삼성에서 꼭 하지 마세요. 삼성에서 어디든 이거를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죠 구리 같은 데도 이렇게 전자석이라든지 모터 같은 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배터리가 되거든요. 파워 있게 가동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약간 발열만 안 생길 정도, 발열이 심하게 안 생길 정도로만 하면 이게 괜찮다. 그 다음에 거기 이렇게 철 같은 것이 자칫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철이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뭐 자철석을 조금 가루를 넣어준다든지 자철석이 아니라 저기 좀 이렇게 철가루, 철가루를 이렇게 모터에 모터의 철은 규소 강판인데 모터 내부에서 자기장을 생성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핵심 자성 재료인데 여기다가 철가루를 같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들면은 이게 효과가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인덕터에는 철가루 분말철심이라고 하는데 코어 소재로 사용되어 자기장을 집중시켜 인덕턴스를 높인다. 그래서 이걸 규소광판에 이걸 프로테지를 안쪽에 좀 넣어주든지 그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철가루를 대중소로 들어갈 수도 있다. 모든 금속은 다 해가지고 전이차를 만들어 갖고 잘 움직이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리석용 코팅 제사라 유리막 것들을 넣어서 조조하거나 이 철 규소 강판 같은 데도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 에나멀 코팅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다음에 모든 이런 연구 자석을 여러 겹 수십 겹으로 만들어주거나 입자나 수백 겹도 괜찮아.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로 만들어주거나 그렇게 들어가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인데 모터에 들어가나 발전에 들어가는 건 약간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갖고 좀 더 파워 있게 BLDC 모터처럼 이렇게 작용을 하게끔 한다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모터 연고 자석이 두께를 틀리게 해서 전방에 옆방으로 만들어 놓고 안쪽 방향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파워 있게 구동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면 이렇게 보통 그 모터 같은데 이렇게 연구 자석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옆에다가 금속이다 그러면 금속을 구리가 됐든 뭐 저기 일반적인 구리가 되겠죠. 구리나 이런 것들을 한쪽 편에 놔주면 이쪽 편에 놔주면 이쪽 편이 힘을 받아가 이쪽으로 돌아가고 이쪽 편에 놔두면 이쪽 편 힘을 돌아간다. 그런 식으로도 모터를 발전기를 만드시면 기술이 되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연구자석 같은 데도 오목오목 힘을 좀 이렇게 오목오목하게 놔주면은 이렇게 파워 있게 그것도 구동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구자석 만들 때도 연구자석이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네오듐이다 그러면 가운데 들어가고 뭐 이렇게 철이다 그러면 철판
니오디뮴, 철판, 네오디뮴 이런 식으로 갖고도 연고자석을 만들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철가루가 들어가거나 자철석 분말을 안에다가 넣어줘가지고 네오디뮴 자철석 분말 이런 식으로도 구성을 할 수 있다. 아니면은 자철석 네오디뮴 플러스 그래서 철가루라든지 이런 금속가루를 넣어가지고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그렇게 좀 거기다 자화돼가지고 그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자석 같은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자석에다가 구리코일 같은 데도 유리석연 코팅 예사로 유리막 올라서지도 전기선 통신선 만들 때도 쓰고요. 아니면 반도체 회로 그다음에 규모 캐패시터 트랜지스터 이게 PM 반도체 만들 때도 들어가요. 금속에는 유리석연 코팅 예사라 유리막 코팅 다 들어가는데 철에도 들어가고 규소광판 등 같은 데도 들어가고 인덕터에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석 같은 데다가 이렇게 철심이 들어가요. 여기다 철가루를 좀 포함시키면 조금 파워가 세질 걸로 생각하는데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 이건 모터 같은 데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게 되면은 하나는 강력한 움직임, 하나는 부드러운 움직임에서 파워가 좀 더 세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테슬라 코일처럼 그렇게 하면 스파크가 일어나서 그 정도까지 안 가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몇 가닥을 감아놔도 파워 있게 돌아간다. 이거 전자석에도 그리고 전자석에도 그렇고 스피커에도 그렇고 다 들어가는 기술인데요. 그래서 전자석 같은 데도 1차 코일, 여기까지 이렇게 테슬라 코일까지는 안 되더라도 좀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으면 2 사이즈 이상, 3개도 할 수 있겠죠. 좀 더 파워가 세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뭡니까, 철심 코어에다가 구리를 넣어줘도 자철석을 넣어줘도 되지만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 넣어주고 인비소재 철심 코어를 만들 때부터 대중소 이것도 이렇게 어떤 인덕터의 기술처럼 이게 철가루 분말 철심을 넣어줄 수도 있다 부분적으로. 그럼 이것도 코어를 만들 때부터 대중소 철가루 이렇게 들어간다면 자철석 분말 들어가는 보자 안 들어가든 만들 수 있고, 또 추가로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를 만들려면 인비소지 석연 탄소 금속가루도 넣어줄 수도 있다. 이거는 반도체의 캐패시터에도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 캐패시터나 PM 반도체에도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걸 철심을 자철석으로 아예 단독으로 만들어 버리고 열을 견딜 수 있게끔 해서 자철석으로 단독으로 만들어서 구리코일을 감아 놓는다면 이것이 더 파워 있게 돌아가는 기술. 그래서 테슬라 코일을 EMP 무기에 만들 때는 테슬라 코일을 이렇게 1차 코일, 2차 코일 해가지고 걸어줘가지고 스파크 폭발을 시켜버리면 되니까 폭발을 시켜가지고 하면 되니까 이렇게 전류를 EMP 무기를 잠깐 볼게요. 테슬라 코일을 활용한 EMP 무기인데요. 강력한 전자기장을 순간적으로 방출해 주변 전자기기를 마비시키라 파괴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스파크가 아크 방전, 보통 1차 코는 아크 이렇게 방전이 일어나가지고 거기 자동차 같은 거 점화 플러그로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공기 중으로 튀지 않도록 코일의 상단의 전극을 매끄럽게 개조를 한답니다. 그러면 개조하면 가시적인 번개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고강도 EMP 형태로 방출량이 극대화된다. 이게 코일의 상단의 전극을 매끄럽게 개조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자철석으로 EMP 무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1차 코일, 2차 코일 감아서 또는 3차, 4차 코일도 감을 수 있다. 그래서 테슬라 코일은 보통 2차 코일이까지인데 3차, 4차 코일도 감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자철석에다가 전자석을 이렇게 격벽 처리를 해가지고 발열 처리를 해주고 전자석을 숫자를 많이 넣어주면은
전자석을 이렇게 자철석으로 만들면 더 숫자를 많이 넣어주고 코일의 크기를 틀리게 들어가는 뭐 두 사이즈 이상 코일의 크기를 전자석 위력이 세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연구자석에다가 이렇게 구리 코일을 감아놓고 교류 전기를 걸어주면 움직이는 전기장이 자기장을 건드려서 전기를 생산하고 수천 개에 들어가서도 수만 개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기를 생산한다. 자철석으로도 되느냐? 당근 바다로 됩니다. 자철석에다가 테슬라 코일까지는 안 되더라도 코일을 이렇게 감아놔요. 감아놔 전기를 걸어주면 전기가 생성이 되고 그 코일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인덕터가 되는 거죠. 코일의 방향을 인덕터를 이 자철석으로 만들면 유설 전류를 빨아들이거나 물속에서 빨아들이고 YTN에서 이걸 하시던데 어떤 업자가 이거 제 기술인데 빨아들이거나 그래서 뭐 EMP 공격을 당하거나 이렇게 전자전 할 때 드론이라든 이런 걸 해서 전투기에다 설치해서 빨아들이거나 이렇게 뭐 번개 지역 같은 이런 지역 가가지고 미래 기술로 나중에 밝혀질 거예요. 그래서 안테나에서 전기를 걸어가지고 이쪽으로 유도를 해서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 어떤 별에만 가득한 이유. 그래서 테슬라의 어떤 전기 유도처럼 전리층이 태양빛을 유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태양빛은 온 우주에 가득해야 되는데 왜 별에만 전기로서 빛을 유도할 수 있다. 태양 전지판에다가도 구리 코일을 구리나 또는 알루미늄 기타 다른 금속 코팅을 해서 전기나 직류나 교류를 걸어주면 이쪽으로 태양빛 유도해서 좀 더 많이 전기를 생산한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무선 전력 뭐 이렇게 전파를 갖다가 송수신할 때 A사 레이더에서 그렇지만 뭐 이동통신도 있고 위성통신도 이렇게 탁탁탁 걸어주면 이쪽으로 전기가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무선 어떤 통신 구조에 들어가고 무선 전력 송수신 구조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뭐 음파 같은 것도 이렇게 잠수하면 어떤 특정 음파를 타닥 그런 구조로 유도를 하거나 사람의 목소리를 있다 그러면 사람의 목소리도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제거하거나 이렇게 어떤 한쪽은 이쪽으로 유도를 하니까 다른 쪽은 안 들리는 거죠. 음소거 기술로 들어가 보청기나 이런 기술에서도 타닥타닥 걸어주면 이렇게 보청기나 이런 데서도 이런 것을 음을 유도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잘 들리게 하는 이런 기술로도 쓸 수가 있어요. 뭐 적군의 지도자다 그러면 여기 지도자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음만 청취하거나 그 지역을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100사람 있어도 구별할 수 있어요. 네, 100사람 있어도 유성 같은 데서도 가능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전파 통신하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송수신 장치가 있으면 더 좀 더 이렇게 음을 수집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음을 수집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음을 청취를 하면 되거든요. 네네. 탁탁탁탁 걸어줘가지고 그것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청기 기술에서 뼈에다가 보청기를 달아가지고 뼈에서 이렇게 들리게 해가지고 사람 목소리를 수집해서 뼈를 통해서 듣게 하는 이런 기술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렇게 이제 보청기 만드시면 뼈 보청기 만드시면 저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사람의 음에 해당하는 그런 음만 듣고 싶다. 다른 잡소리 안 듣고 그러면 그런 것만 전파를 타타타타 걸어줘가지고 그런 음만 수집할 수 있어요. 보청기 기술이 될 수도 있고 뭐 사람에 해당하는 어떤 그렇게 이렇게 주파수가 있고 다른 잡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것만 한다라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 자철석에다가 구리 코일을 가면 1차 테슬라 코일은 아니고요. 굵기를 틀리게 해가지고 전기를 걸어주면은
뭐 구리 코일을 굵기를 틀리게 두 사이즈 이상 관계를 걸어주게 되면 움직이는 전기장이 자기장을 건드려서 받쳐성을 건드려서 전기가 걸리면 전기를 생산 구조가 되는데, 그래서 수천만 개 해가지고 전기 생산 구조가 들어가거나 자철사가 이렇게 판이다 그러면 여기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전기를 걸어줘서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교류나 중류 관계를 걸어서. 그래서 그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 사이에다 금속을 넣어도 되느냐? 그럼 당근 빠져도 되죠. 구리다 그러면 같은 크기다, 대중소로 크기를 틀리게 전이차를 만들어주거나 인비서질 석연 탄소 공석가를 넣어주거나 가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전기 걸어주면 이렇게 형광등 같이 빛나는 이런 가스도 발라줄 수는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발라줄 수는 있다. 근데 귀찮죠. 작업 없어지면 또 발라줘요. 휘발하니까. 그래서 구리다 그러면 이렇게 대중소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인비서질 석연 탄소 공석가를 눌러주게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적게 많이 주고 이렇게 꺼냈다가 자철석을 넣어주면 전이차론에서 움직이는 전기등이 자기장을 건드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MLCC 기술이 돼요. 이것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코팅 구조로 페인트 코팅을 해갖고도 저렴 구조가 돼 있는 곳에 아무데나 바르면 전기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게 어디서 들어가냐? MLCC도 들어가지만은 반도체 캐패시터 기술로 들어가거나 서로 다른 금속을 배치해도 되지만 발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같은 금속으로 크기만 틀리게 해서 대중소, 자동차 양극재 같은 데도 서로 다른 금속으로 돼 있어서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금속으로 돼 스파크 발열 화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물 같은 데는 이렇게 서로 다른 금속을 이렇게 오히려 배치를 해가지고 발열 반응을 유도를 해서 전기를 생산한다. 아니면 서로 파행이 들은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서로 파행이 들은 기타 음파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시끄럽긴 하죠. 가청 음파가 아니고 이렇게 안 들리는 이렇게 음파를 내주는데 서로 다른 파행에 전파를 해서 분산무기로 쓰는데 그건 제가 기술 개방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기 생산 구조는 제가 기술 개방을 안 했어요. 생산 구조에 넣어가지고 밑에 자처석 깔아갖고 전기 생산하거나 리튬인 같은 것도 되고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아연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철까지도 가능해요. 철가루. 그래서 거기다가 염산이나 황산 이렇게 산을 넣어줘갖고 생산하는 구조는 제가 기술 개방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산을 넣어서 전기를 생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네. 그 다음에 그래서 전기분해법, 열분해법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거기서 수소산소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염산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수소산소가 발생하면 진공청소기 같은 거를 빨아들이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수소산소가 발생하는데 수소가 발생을 해요. 수소기체가 빨아들인다. 아니면 이게 이렇게 나트륨, 칼슘, 금속, 칼슘, 칼륨, 마그네슘, 아연, 철, 기타 이런 데가 이렇게 황산과 산과 반응해서 발열 반응을 일으키는 수소를 일으키는 다른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도 그거를 발열시켜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거나 해서 아니면 그거를 발열시켜 열전소자를 이용해 갖고 열을 이렇게 전기를 생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적당한 정도로 산을 흘려보내서 반응을 시켜서 이렇게 열을 생산하고 열전소자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도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가는 이제 맞는 걸로 이게 하나의 금속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금속을 섞을 수도 있고 그래요. 네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대체적으로 톤당 단가가 제일 싼 놈으로 해야 되겠죠. 네. 하나보다는 여러 개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수소산소 수소를 생성시키는 이런 발생 장치로 만들어 놓거나 열전소자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한다. 금속 이렇게 산과 반응을 해서 수소를 발생시키거나 발열을 하는 이런 애들을 배치한다 그랬죠. 우라늄 같은 것도 이렇게 우라늄을 가루로 25도씨에서 상온에 발열하거든요. 그래서 화재가 이렇게 발화가 되는데 그보다 약간 더 크게 만들어서 토륨도 돼요. 토륨 같은 거. 그래서 열로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도 자극을 해가지고 이를 발열을 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도 플루토늄도 해도 되죠. 단가가 좀 세죠. 대신 네네. 그렇지만 이렇게 그걸 넣어가지고 이것을 열을 발생을 시켜서 열전소자를 통해서 이거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산이라든지 반응을 시켜 수소도 생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걸로 폭탄도 만들 수 있죠. 산에 염산 황산 넣어가지고 기폭제를 위해서 터뜨려서 우라늄과 반응하게 해서 그중에는 밀봉된 우라늄 이렇게 상온 온도 영향을 받지 않게 만들어가지고 장약이나 폭약에 넣어줄 수도 있는데요. 뭐 고체 연료 추진제로도 넣을 수 반응을 해서 이걸 이렇게 우라늄 가루, 토륨, 플루토늄 가루 넣어가지고 고체 연료로 사용한다고 장약이나 폭약에도 넣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외부의 온도에 25도쯤 발화하기 때문에 그것을 온도에 반응하지 않게끔 해주거나 저온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자탄식으로 넣어가지고 폭발을 시킨다. 이렇게 기폭제를 이용해서 폭발을 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우라늄 같은 거를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열전 소재를 만든다. 어쨌든 금속으로도 열전 소재를 만든다. 그다음에 흑연 응급제 하나만으로도 해서 이렇게 배터리가 된다.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으로 홈을 좀 파주거나 안에다가 자철석들을 다 깔아주거나 자철석 들어가는 거지 안 들어가는 리튬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리튬이 들어가서 리튬도 들어갈 수 있는 대신 대중소로 들어가고 이온이 들어가는 이런 기술도 쓸 수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전해질을 못 넣죠. 리튬 같은 경우는 수소가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약간 거기다 뭐 서로 다른 금속으로 해도 되지만 같은 금속으로 이제 하는 게 더 안정적이에요.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 넣어주고 인비서, 질소, 흑연탕소, 봉소가루 자차석 있는 보조 없는 보조 해서 충전 구조로도 들어간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이런 데에다가 모든 배터리 이런 뭐 이렇게 자동차 배터리 납축도 배터리 종류에 상관없이 절연 테이프 방식으로라도 테이프를 해주면은 온도 차이에 여름과 뭐 겨울이라든지 온도 차이에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방전도 잘 안 된다.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충전을 할 때 납축 전지라든지 자동 스마트폰 충전률처럼 충전을 표시하고 스스로 전기를 단락시키는 기술을 쓸 수 있다. 그다음에 자동차 이렇게 달릴 때 납축 전지를 2개, 3개, 4개로 해가지고 여러 개로 만들어 다 충전을 시켜놓고 캠핑용으로 쓰거나 비상 하시면 제 기술 전기 생산 구조로 간다는 거죠. 네. 그것도 제 기술이다.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해요. 자동차 같은 거 전기 자동차가 됐던 뭐 상관없이 회전축이 돌아가면 거기다가 굵기 같은 구리선들을 감아나고 이렇게 연구 자석을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들어가서 전기를 생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동차 회전축 돌아갈 때. 또 반대, 연구 자석이 안에다 감겨도 되지만 대신 무겁죠. 연구 자석의 숫자가 많아야 돼요. 연구 자석에서 파워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생산할 때 전기를 생산한다. 그래서 전기선의 구리선을 피복 없이 대중소다. 굵기를 틀리기 위해서 대중소 만들어 놓으면 외가닥으로 하든지 태선의 앞뒤로 이런 직류로 해서 이렇게 파동을 일으키면서 전기 송산은 손실 없이 멀리 보낼 수 있다. 유선이나 무선에서 특정 전압 구간을 이렇게 정말 특정 시간에 전압을 좀 강하게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는 현상을 만들고 강하게 줍니다. 이렇게 해서 멀리 송전하는 구조도 만들 수 있다. 무선 전파에서도 그 값을 빼가지고 통신하면 되니까 무선 전력 송수신도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구간에 강하게 전압을 걸어줘갖고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는 식으로 들어간다. 하시면 제 기술, 환전대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미국에서도 쓰시면 안 되겠어요. 미국에서 전력 송수신 구조에서 무선이나 유선이라 써서 이 기술을 쓰시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본에서도 그렇고요. 제발 좀 부탁합니다. 제 기술을 도둑질은 하지 말라는 거죠. 정당하게 살아 이런 것을 말씀합니다. 기술 도둑질이 부끄럽지도 않느냐라는 거죠. 어디서 만약에 썼다면 부끄럽지도 않느냐. 기술 도둑질 하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수소 같은 것이 이게 발생을 한다. 이게 배터리에서 수소 산소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경보를 울리면서 빼버리는 장치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거기 전기를 단락시키거나. 그래서 자동차 배터리 같은 것도 5개, 10개 이렇게